중동은 오랫동안 K방산이 가장 주목해온 전략적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후 중동 지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도를 증명할 시험장이 되어왔습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가 천공2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흐름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 2024년 이라크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3년 사이 한국산 무기가 세 나라의 하늘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수출 규모만 봐도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UAE 1조 3천억 원, 사우디 1조 2천억 원, 이라크 3조 7 천억 원. 천궁이의 명중률과 신뢰성이 입증되자 각국은 곧바로 한국 방산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이라크가 한국산 헬기를 처음으로 수입하며 양국 간 군사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라크 국방부는 이 계약을 중동 안보의 균형을 바꿀 거래라 평가했습니다. 사우디 국방산업청의 감수장은 아부다비 국제방산전시회 IDX에서 한국과 방산 품질 보증 협약을 체결하며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를 함께 수출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중동의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무기는 싸다고 사는 제품이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 찾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동 주요 언론들은 하나의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UAE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를 적극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 제조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UAE는 원래 F-35나 라팔, 유로파이터 등 서방의 주력 기종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KF-21의 가장 큰 장점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빠른 납기. 둘째, 기술 이전. 셋째, 유지 정비 인프라 구축 지원. 이 세 가지는 단순한 판매 조건을 넘어 전력 자립을 원하는 중동 국가들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은 요소입니다. 특히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전 시스템과 반스텔스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한 4.5 세대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품 공급이 끊기거나 수리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독립성은 미국과 유럽산 기체로는 결코 제공되지 않는 장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까지 제한하며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국방 동맹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궁 K9, FA50, KF-21까지 이어지는 제품군은 단순히 전투력 향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특히 KF-21의 경우 이미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도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경험, 폴란드와 체코의 협력 논의, 사우디의 대량 도입 검토 등은 모두 한국의 기술력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는 과거 단순 조립국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 첨단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올라섰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동의 강대국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을 택하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지정학적 유연성.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중동 각국과의 정치적 긴장이 적습니다. 둘째, 기술 신뢰성. F-35의 잦은 유지비 문제, 유로파이터의 부품 공급 지연, 라팔의 높은 운영비에 지친 중동 국가들에게 KF-21은 합리적이고 완성도 높은 대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셋째, 경험의 확장성. 이미 한국 공군이 운용하면서 검증된 실전 데이터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큰 신뢰를 더합니다. 특히 KF-21은 블록 단위로 지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단일 기체 도입으로도 장기적인 기술 발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중동 군사 균형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UAE와 사우디가 KF-21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향후 아시아 중동 간 방산 동맹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선도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FA50과 KF-21이라는 두 전투기가 상호 보완적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에서 시작된 한국의 새로운 비행이 이제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방산 기술이 실전 경험을 통해 완성된 현실적 전투 플랫폼입니다. 이집트의 사례가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집트는 중국의 젠-10C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젠-10C는 중국이 F-16과 경쟁하기 위해 만든 4.5세대 전투기로 가격이 저렴하고 최신 공대공 미사일 PL 시리즈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거의 없고 수출 실적이 파키스탄 외에는 전무하다는 것이 결정적 약점이었습니다. 이집트는 F-16을 240대 이상 운용하며 미국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대부분 노후화되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F-16V 최신형 판매를 계속 미루자 이집트는 중국과의 협력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가 중국의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 측이 전략적 불이익을 입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집트 내부 군사 전문 매체들이 중국산 전투기 도입은 외교적 카드일 뿐 실질적 대체는 어렵다고 보도하면서 중국 방산 관계자들은 크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집트는 단지 F-16의 교체 문제를 넘어 자국의 공군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값싼 기체가 아니라 실제 작전 효율성과 훈련 체계의 일체화가 가능한 전투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집트가 주목한 것이 바로 한국의 FA-50이었습니다. FA-50은 F-16과 동일한 조종체계와 항공전자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종사가 F-16을 운용하던 감각 그대로 FA-50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훈련기이자 전투기로 모두 운용 가능한 FA-50은 이집트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훈련, 실전 겸용 플랫폼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K-8 훈련기는 F-16과 조종체계가 전혀 달라 별도의 전환 교육이 필요했고 이는 이집트 공군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이집트가 K-8의 구조적 결함을 수년째 겪으며 교체 필요성을 느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FA-50은 기술적 호환성과 운용 효율성 면에서 중국산 기체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2022년 자국 상공에서 한국의 블랙 이글스 에어쇼를 허가하며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외국 비행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공연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FA-50에 대한 전략적 관심의 신호였습니다. 이후 이집트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현지 조립 형태로 도입하면서 FA-50의 구매 협의까지 병행했습니다. 즉, 단순 구매가 아니라 생산 협력 구조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산업 관계자는 당시 이집트가 노후한 훈련기와 경전투기를 동시에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FA-50이 훈련기와 경전투기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FA-50은 단가가 낮지만 그 설계의 철학은 효율적 전력화에 있습니다. 1대당 운용 비용이 F-16의 절반 이하이며 유지보수 주기가 길고 전자장비의 호환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FA-50은 AESA 레이더, 정밀, 유도폭탄, AIM-9X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어 단순 훈련기를 넘어 실질적인 작전 전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라팔이나 F-15를 추가 도입할 예산이 부담스러웠고 수단 내전의 여파로 실질적 공세작전보다 신속한 대응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FA-50은 그 어떤 기체보다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격추되더라도 손실 부담이 적고 조종사 훈련 체계까지 일원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이집트 공군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이집트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코 가격 경쟁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FA-50의 신뢰성과 장기 운용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기 계약을 넘어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저가 판매와 정치적 지원만을 내세웠지만 이집트는 그 속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싸지만 믿을 수 없는 무기보다 합리적이면서 검증된 무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집트군 고위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FA-50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담긴 신뢰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FA-50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 방산이 가진 기술력과 운영 철학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하면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필리핀에서 FA-50의 성공적인 운용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집트가 한국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었고 동시에 한국 방산의 신뢰도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실질적인 선택은 마음속에서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결국 FA-50은
가격보다 가치로 경쟁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한국 방산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공군력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산 F-16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군 체계는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와 기술 정체에 직면했습니다. 240여 대의 F-16 중 상당수가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블록 40 이하 모델로 작전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부품 공급과 정비가 미국의 승인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군사적 자율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이스라엘과의 국경 긴장 상황 속에서 이런 구조적 제약은 이집트에게 심각한 부담이었습니다. 미국은 F-16V 판매를 계속 미루었고 대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중동 정세는 빠르게 변했고 이집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가 FA-50에 눈을 돌린 이유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전략적 독립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에 묶여 제한된 무기체계만 운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제3의 기술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이 요구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추고 기술 이전을 약속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이를 통해 자국 내 항공기 조립과 정비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 국방 자립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단기 납품뿐 아니라 기술 이전, 조종사 훈련, 정비 교육 등 전방위적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FA-50은 이집트의 현실적 운용 환경에도 잘 맞습니다. 사막 지형, 높은 기온, 모래바람 등 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동 전장의 특성과 완벽히 부합하는 장점입니다. 수단 내전 이후 국경 방어와 공중 정찰 임무가 늘어난 이집트에게는 지속 운용 가능한 기체가 절실했습니다. FA-50은 이미 폴란드,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전 운용 중이며 연료 효율성과 정비 용이성이 뛰어나 작전 유지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군사예산 운용에서도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집트는 성능이 뛰어난 값싼 무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전력을 택하려 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결정은 단순히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의 균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지 않는 무기체계를 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이집트 외교에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줍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새로운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집트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향후 아프리카 방산의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FA-50의 조립 및 유지 인프라가 이집트 내에서 구축되면 이는 주변국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핵심 교두보가 됩니다. 이집트 내 여론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무기만이 신뢰할 수 있는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1002의 중동 성공, K9, 자주포의 안정적 운용, 그리고 FA-50의 국제적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FA-50을 작지만 강한 전투기, 이집트 공군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군사 전문 평론가들은 한국의 기술은 이제 단순 조립 수준이 아니라 독자 설계와 통합 능력을 확보한 완전한 시스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도입 결정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FA-50은 이집트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곧 한국 방산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FA-50의 도입이 확정된다면 이는 단지 전투기 판매 한 건이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이집트 진출 선언이자 향후 중동 아프리카 시장 재편의 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이 오랜 시간 쌓은 기술력, 꾸준한 신뢰, 그리고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선택이 확실해지는 순간 세계 방산 지도 위에서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FA-50 수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는 오랫동안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아왔고 그 대가로 전략적 제약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잠재적 갈등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첨단 무기 판매를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는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최신형 무기와 탄약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F-16을 240대나 보유하고도 이스라엘과의 균형을 고려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주력 미사일인 AI M120 암람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신 이집트 공군은 구형 스페로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전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집트가 독자적인 무기 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산 젠텐시나 러시아산 수호이 35를 검토한 이유도 바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외교적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는 기술 지원이나 정비 인프라 면에서 미국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무기는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지만 부품 호환성과 성능 검증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부품 공급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FA-50은 이집트가 오랫동안 찾던 균형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호환되면서도 미국의 정치적 승인 없이 운용 가능한 유일한 전투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움직임은 단순히 군사 구매가 아니라 외교적 신호였습니다. 미국이 암람미사일 수출을 승인하지 않자 이집트는 중국과의 협력을 언론에 흘려 압박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가 젠텐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집트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곧 FA-50이 미국과 이집트의 외교적 긴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중동의 외교 균형 속에서 전략적 가치로 떠오른 것입니다.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 그것이 바로 FA-50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이집트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중 외교의 성공적 사례라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이름을 빌려 미국의 무기 제한을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한국산 FA-50 도입의 명분을 확보하는 절묘한 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러시아제 수호이 35 전투기 도입 계약을 체결한 뒤 최종 단계에서 돌연 철회한 사건이 그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계약 파기로 러시아의 반발을 샀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며 군사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FA-50 협상 역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는 중국 을압방용 카드로 활용하고 실제 선택은 한국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외교 속에서도 한국은 일관된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아닌 기술로 신뢰를 얻는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동맹 구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 일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독자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FA-50은 미국의 승인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며 나토 표준 체계와 완벽히 호환됩니다. 이집트가 FA-50의 매력을 느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F-16 조종사들이 별도 재교육 없이 FA-50을 운용할 수 있고 부품과 무장을 기존 인프라에 맞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적 운용이 가능한 체계, 이것은 중동 여러 국가가 가장 원하던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FA-50 도입 논의는 단순한 경제 거래를 넘어 중동 군사 질서의 재편 신호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던 전통적인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전투기 가제 3의 선택지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이집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우디, UAE, 요르단 등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FA-50이 이집트를 통해 먼저 자리 잡는다면 한국 방사는 중동 항공 전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한 고위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필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다.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다. KF-21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결정체이자 중동 국가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KF-21 보람에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군사기술 독립을 선언한 상징입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F-20이나 F-35보다 늦게 등장했지만 개발 속도와 완성도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의 핵심은 현실적 스텔스입니다.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실전 운용을 고려해 가격과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 점이 바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두 국가는 이미 라팔과 F-1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산 기체를 추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국방개혁의 핵심 목표로 모기 자금률 50% 달성을 내걸었습니다. 즉, 외국산 무기를 단순히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 조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한국은 과거 T-50, K9, 천궁 2 수출에서 이미 현지 조립 및 기술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KF-21을 단순 구매가
아닌 산업 파트너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기체에선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KF-21은 기술적으로도 중동의 혹독한 작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ASA 레이더, 복합 센서, 융합 시스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탑재 능력 등은 사막 지역의 장거리 작전에서 결정적인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블록 단위 개발 시스템으로 인해 꾸준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블록 2에서는 공대공 전투 능력, 블록 2에서는 공대지 작전 능력, 블록 3에서는 제한적 스텔스 성능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점은 단기 완성형을 내세우는 서방의 전투기들과 달리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체계입니다. UAE와 사우디처럼 전력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KF-21의 접근 방식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F-21이 F-15나 라팔보다 기술적으로 앞선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 공군이 보유한 F-15SA보다 항전 장비와 전자전 체계 면에서 더 발전된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설계 비율이 높아 레이더 반사 면적이 훨씬 작습니다. UAE가 보유한 라팔과 비교해도 KF-21은 반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설계 덕분에 탐지 회피 능력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게다가 연료 효율이 높아 작전 반경이 길고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러한 성능 대비 운용 효율성이 중동 각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고급 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한 시스템을 찾는 것입니다. KF-21은 그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분석에 따르면 UAE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4%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이 나라는 2029년까지 매년 4% 이상 국방비를 증가시킬 계획이며 육군과 공군 전력의 현대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KF-21은 새로운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방의 전투기들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가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KF-21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한 사례로 가격은 F-35의 절반 이하이지만 전자전 능력과 항전 통합성은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지원이 더해지며 중동 각국의 협상 테이블에 KF-21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뿐만 아니라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도 KF-21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을 도입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를 확인했고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기술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는 곧 KF-21이 단일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국제협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KF-21의 수출 확장뿐 아니라 한국 방산 전체의 신뢰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업그레이드, 정비, 훈련, 무장 통합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한국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든 세계가 선택한 전투기입니다. KF-21의 등장 항목이 독립국으로 가는 한국의 선언이며 동시에 중동 국가들의 국방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F-35를 기다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KF-21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한국의 하늘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국가 간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중동의 하늘 위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